안녕하세요. 연합인포맥스 윤영수 특파원입니다. 오늘 3대 지수가 FOMC 의사록에 모두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다우 지수는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하락세로 전환이 됐고요. 나스닥 지수는 3% 이상 떨어졌습니다. 우선 시황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개별 지수별로 보면 다우 지수가 1.07%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S&P 500 지수가 1.94% 떨어졌고요. 나스닥 지수는 3.34% 하락했습니다. 연준이 공격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이날 주가가 크게 밀렸는데요. 다우 지수는 올해 들어서 첫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날 10년물 국채금리가 FOMC 의사록이 발표된 이후 1.7%를 뚫었습니다. 이는 지난 4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고요. 그리고 금리 인상에 민감한 2년물 국채금리도 0.84%까지 올라서 이를 2020년 3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이날 S&P 500 지수의 11개 섹터가 모두 하락을 했는데요. 특히나 이제 부동산 관련주가 3% 이상 떨어졌고 기술 관련주도 3%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그 외에 통신과 임의소비재, 금융 관련주도 1, 2%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대형 종목 중에는 구글의 주가가 5%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독일 반독점 당국이 구글에 대한 조사를 강화한다는 소식이 나왔고요. 그 외에도 기술주들이 모두 크게 밀렸습니다. 이날 금융주들도 크게 하락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 실적이 좋아지지만 동시에 이제 그 경기가 나빠집니다. 경기가 나빠지면 이것 또한 은행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단순히 금리가 오른다고 해서 무조건 은행주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특히나 최근 들어서 은행주가 연준의 금리 인상 기대에 가파르게 오른 면이 있기 때문에 차익 실현으로 또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일즈포스의 주가가 세일즈포스의 주가는 UBS가 투자 의견을 내렸다는 소식에 7% 이상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반도체 관련주인 AMD의 주가도 이날 5%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관련주인 엔비디아도 이날 4%가량 떨어졌고요. 보잉의 주가는 이날 장중에 1% 이상 올랐었는데 결국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737 맥스에 대한 항공기 주문이 들어왔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가 오늘 반등을 모색을 했지만 아무래도 이제 시장 분위기에 같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자동차 관련주도 모두 하락을 했는데요. 테슬라가 5% 이상 하락하고 GM 같은 경우도 이날 새로운 전기차를 발표를 했지만 이제 주가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포드의 주가도 이제 자동차 판매량이 이제 12월 판매량이 크게 줄었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오늘 하락을 했습니다. 이날 FOMC 의사록에서 이제 대다수의 시장 참가자들이 예상보다 더 빠른 금리 인상을 예상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상 연준이 올해 3번의 금리 인상을 예고하면서 이미 예상이 됐던 부분입니다. 하지만 시장이 이날 주목한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대차대조표 축소 문제에 대해서 이게 어느 정도까지 구체적으로 논의될지 시장이 주목을 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번 의사록에서 대다수의 참가자들은 이날 시장이 주목한 것은 대차대조표 축소와 관련해서 이제 연준이 이를 예상보다 더 일찍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는 점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대다수의 거의 모든 시장 참가자들이 그 대차대조표 축소 자체를 첫 금리 인상을 하고 난 이후 어느 시점에 이것을 시작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라는 데 동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첫 금리 인상 이후에 첫 금리 인상을 한 3월이나 6월로 지금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시점 이후 어느 시점에 대차대조표 축소가 이뤄질 수 있다라는 점을 연준 위원들이 이제 동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시장이 상당히 이제 크게 반응을 했는데요. 대차대조표를 축소하는 것은 양적 긴축이라고 해서 이전에는 대차대조표를 축소하기 전에 어느 정도 이 규모를 유지를 하다가 그 시점에 한 3년간 유지를 하다가 이걸 점진적으로 축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파월 의장도 이전에 그 전보다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를 한 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보다도 인플레이션도 높고 그리고 고용도 탄탄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시사를 한 바 있는데요.
실제로 이코노미스트들이 이 부분에 주목을 했습니다. 캐피털 매니지먼트의 제이 핫필드 씨도 이 대차대조표 축소가 올해 가장 큰 위험이 될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연준이 대차대조표를 축소하기 시작하면 이게 시장에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아무래도 대차대조표를 축소하는 것은 유동성을 빼내는 거기 때문에 금리 인상과 함께 유동성을 같이 빼내는 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훨씬 더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공격적인 금리 긴축이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전에 시장에서는 이 시기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가장 빨라도 내년쯤에나 대차대조표 축소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대표적으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대차대조표 축소가 2023년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 뉴욕 연은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시점을 2024년으로 시장 참가자들은 예상을 했었는데 이게 올해 그러니까 2022년에 이루어질 것으로 지금 연준이 시사를 하면서 크게 흔들렸습니다. 물론 시점은 위원들이 첫 금리 인상 이후에 어느 시점이라고 얘기를 해서 그것이 올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첫 금리 인상 자체가 이미 3월이나 6월로 상당히 이제 조기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 대차대조표 축소가 나온다면 이게 아마 올해 한 여름쯤에 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가 이거를 대차대조표 축소 올해 여름까지 이걸 시작을 하자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아마 시장에서는 그 시점이 논의되고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갖게 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부 참석자들은 비교적 이른 시점에 이 첫 금리 인상을 하고 나서 비교적 이른 시점에 대차대조표를 축소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 얘기는 첫 금리 인상하고 거의 곧바로 이것을 하자라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하트필드 씨는 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대차대조표를 축소한다라는 것은 유동성 투입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유동성을 빼내는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주식시장에 만약 연준이 그 유동성을 빼낼 때 주식시장에 있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마치 워런 버핏이 포지션을 팔고 있을 때 코카콜라 주식을 들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날 이제 연준이 여기 보시면 이날 의사록에서 또 주목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대다수 위원들이 참가자들이 이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일찍 그리고 더 빠른 속도로 금리를 인상하는 어떤 환경이 보장될 것으로 예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0년물 금리가 크게 올랐고 그러면서 이제 대형 기술주들이 상대적으로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날 이제 FOMC 의사록에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한 데는 이날 발표된 ADP 고용도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80만 7천 명 가량으로 나왔는데요. 80만 명을 웃도는 높은 고용이 나오면서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되는 비농업 고용에 대한 기대도 높아졌고 그러면서 고용이 이렇게 강할 경우에는 연준의 긴축 속도 지금과 같은 위원들이 생각하는 이 속도가 정당화될 수 있다라는 전망이 강화됐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더 움츠려든 것으로 보입니다. 다코타 웰스 매니지먼트의 로버트 파블릭 씨는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은 고개를 내밀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즉 시장에서 자기 스스로 위험을 감수할 때가 아니라고 이제 깨닫기 시작했다는 얘기겠죠. 그러면서 그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이 높은 주식의 가치를 다시 재산정하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기술주가 매도세에 시달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제 기술주에 투자하는 이 투자자들이 결국에는 이 기술주의 일부는 방어에 나설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아직은 그 시점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이제 이번 주 금요일까지 계속 고용에 대해서 이제 주목할 것이다. 고용에 대해서 집착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용과 인플레이션 그리고 금리에 대해서 주목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내일 나오는 주간 실업지표 그리고 금요일에 나오는 노동보고서까지 그거에 따른 금리 움직임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이러한 것들이 결합해서 결국 연준이 언제 금리를 올리느냐 그리고 언제 양적 긴축에 나서느냐 이런 문제에 집착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골드만삭스의 자크 팬드 글로벌 FX 금리 전략가는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넘어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트코인이 앞으로 5년 내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시장 점유율이 50%까지 높아질 경우 10만 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는 건데요. 비트코인은 현재 가치 저장 수단으로 시장에서 2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금에 비해서는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비트코인은 현재 4만 6천 달러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지난해 11월에는 최고 6만 8,990달러까지 오른 바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비트코인의 제도적 혜택의 가장 큰 걸림돌은 채굴의 에너지 소비가 높은 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보건당국이 코로나 감염증 무증상 환자의 격리 기간을 10일에서 5일로 단축한 가운데 격리 해제 요건에 코로나 검사 의무화를 추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전날 늦게 격리 기간 단축 논란과 관련해 이러한 내용의 추가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CDC는 무증상자가 5일 격리를 끝내면 이후 최소 5일 동안 마스크를 쓰고 외부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기존의 격리 기간 단축 지침을 유지했는데요. 이어서 무증상자의 격리 해제 요건에 코로나 검사 의무화를 추가하지 않고 개인의 선택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CDC는 검사를 할 수 있고 이를 원하는 사람은 격리가 끝날 무렵 항원 검사를 받는 것이 최선의 접근법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공중보건 전문가들은 무증상자라도 5일 만에 격리를 끝내는 것은 위험하며 격리 해제 요건에 코로나 검사를 추가해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만 외부 활동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미국 자동차 회사 포드의 지난해 자동차 판매량이 전년 대비 6.8% 감소했습니다. 포드는 지난해 190만 대의 자동차를 판매했는데요. 이는 전년 대비 6.8% 감소한 수준입니다. 지난해 4분기 판매량은 50만 8,451대로 전분기 대비 26.8% 증가해 업계 평균인 3% 감소보다는 개선됐습니다. 하지만 12월 판매량은 17만 3,740대로 전년 대비 17% 이상 줄었습니다. 독일 경쟁당국이 세계 최대 검색 엔진 구글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아마존과 애플, 메타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안드레아스 문트 독일 연방 카르텔 청장은 구글의 개인정보 처리와 구글 뉴스 쇼케이스에 대한 심층 조사에 착수했다면서 구글의 개인정보 처리와 구글 뉴스 쇼케이스에 대한 심층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히면서 동시에 아마존과 애플, 메타에 대한 추가적 조처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주가가 크게 밀렸는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밀리고 나면 다시 이제 반등세가 나오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번 주는 이제 금요일 고용보고서가 나오기 전까지 시장이 좀 더 관망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소비자 물가가 또 발표가 되는데요. 그때까지 계속 시장은 미국 국채금리 움직임을 주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